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숨진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이란 전문가 회의가 사망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차남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이란 정권 교체를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승인을 받아야 할 거라며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용납 불가 의사를 밝힌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So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now, and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겁니다. Something we could do later. We wouldn't do it now. Maybe we'd do it later. 실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후반 단계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논의해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핵심 목표는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450kg을 확보하는 겁니다. 준무기급으로 평가되는 60% 농축 우라늄은 몇 주 안에 무기급인 90% 수준으로 농축될 수 있으며 이는 핵폭탄 11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미 당국자는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완전히 반출하는 방안과 현장에서 농도를 낮추는 방안이 모두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기술적, 군사적 난관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란군의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판단될 때만 작전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중동 사태가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대통령이 사과한 지 몇 시간 만에 또다시 걸프 국가를 공격해 지도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두바이 김기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화염과 검은 연기가 도심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과 알보르지 인근의 원유 저장 시설 4곳과 석유 운송센터 한 곳이 집중 공습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시설에 불이 나면서 테헤란에는 기름 섞인 검은 비가 내렸습니다. Rain that's coming down seems to be saturated or filled with oil. You can see it's completely black. 중동 사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민간 산업 시설을 타격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베이루트 호텔도 공격해 최소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도 높은 군사작전에 400명 가까이 숨졌다는 게 레바논 당국의 발표입니다. וביחס למה שנעשה בהמשך באיראן, יש לנו תוכנית סדורה עם הרבה הפתעות. לערער את המשטר, לאפשר שינוי. 이란은 전날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 걸프 국가를 또 겨냥했습니다. 쿠웨이트 사회보장공단 본부 건물이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났고 바레인 담수화 시설도 일부 피해를 입어 정부가 정확한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걸프 국가 공격에 대해 사과했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이란군이 이를 뒤집은 셈입니다. 이란 지도부 내 균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중동 전쟁 와중에 노르웨이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는 이란 정부 붕괴를 지지하는 시위와 반전 시위가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마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한밤중 경찰이 노르웨이 오슬로 주재 미국 대사관 주변을 수색합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8일 새벽 1시쯤 미국 대사관에서 원인 모를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발이 영사부 입구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폭발로 인명피해는 없으며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 당시 3차례 폭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I saw a helicopter that was like swerving over the embassy, and yeah, we thought there was a very thick layer of smoke right here, right behind here.
경찰은 이번 폭발의 원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폭발 장치가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중동 전쟁과 관련한 테러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범인 추적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겨냥한 이번 폭발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으로 유럽 내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선 이란 정권 반대 시위와 반전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독일 베를린과 스웨덴 스톡홀름 등에선 이란 현 정권의 조속한 붕괴를 촉구하며 미국의 망명 중인 이란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시위대가 이란 해방을 외치면서 이란의 왕정 복고와 현 정권 모두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영국 런던에선 이란에 대한 폭격으로 중동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반전 시위도 열렸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효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200여 명이 오늘 새벽 전세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중동 7개 나라에 내린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과 끌어안고 손에 꼭 쥐고 있던 꽃다발도 건네며 귀국의 기쁨을 나눕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반쯤 중동 지역에 머물던 교민과 관광객들이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에 오른 지 8시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전세기에는 우리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이 탑승했습니다. 전날에는 차 위로 지붕 위로 파편이 떨어져서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미사일 요격하는 소리가 꽝꽝 들리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살아서 돌아오길 무척 빌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중동 지역 체류자들은 전쟁 여파로 언제 고국에 돌아올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2살배기 손주를 데리고 홀로 전세기에 오른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들하고 며느리는 못 오고 대사관에 있기 때문에 1시간 만에 짐 대충 싸가지고 손자만 데리고 나왔죠. 이제 좀 집에 간다? 불안 속에 일주일을 보낸 가족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굉장히 반갑죠, 얘네들 만나니까. 한국 오니까 어때요? 기뻐요. 안도를 했죠. 아우 이제 왔구나 살았구나. 하지만 전세기 출발 직전까지도 3차례의 경보가 울려 걱정은 더 컸습니다. 비행기가 안 될까 봐 되게 불안했고 게이트에 갔다가 또 대피하고 계속 힘들었던 외교부는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7개국에 내려진 특별 여행주의보를 3단계 여행 경보인 철수 권고로 상향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쿠웨이트가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잇따라 시설 가동을 멈추면서 에너지 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260만 배럴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5위 산유국 쿠웨이트. 페르시아만 가장 안쪽에 있어 바닷길로 원유를 수출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쿠웨이트가 결국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등 이변이 터지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책임을 면제받는 불가항력 선언을 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지난 3일 이란이 핵심 정유시설을 공격하자 석유 제품 물량을 한 차례 줄였습니다. 해협이 가로막히고 원유 저장량이 가득 차는 등의 물류 마비가 예상되자 유전 가동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20 million barrels a day passing through the strait, basically going close to zero. Near term, it's building up. 쿠웨이트는 이번 조치가 예방적 차원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되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산유국들의 원유 저장 시설도 빠르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을 받은 이라크의 한 유전은 하루 3만 배럴 규모 생산을 멈췄고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정유시설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카타르는 최대 LNG 생산 시설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해 가스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유전이나 가스 생산 시설이 속속 가동을 멈추거나 줄이면서 에너지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걸프 지역 원유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유 선물 가격은 오늘 오전 7시 반쯤 어제보다 14.85%가 오른 배럴당 $107.54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브렌트유도 14.85% 오른 배럴당 $107.54에 거래됐습니다. 국내 유가도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 지정제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주유소로 들어가는 길목에 200m 넘는 줄이 생겼습니다. 인근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저렴하다는 소식에 차량이 몰린 겁니다. 한 1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어제는 1,890원에 넣었었는데 오늘 여기는 또 100원이 싸가지고. 지난 주말 들어 기름값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오름세는 여전합니다. 서울 지역 경유값은 리터당 2,000원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 정부는 최고 가격 지정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산업부 장관은 기름값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판매자가 공급을 줄이면서 공급 절벽이 생길 수 있고 가격 통제를 받은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할 수도 있는 점 등은 부담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런 부작용도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가격 고시제도 관련해서 시장 상황과 여러 여건을 대응해서 지금 거의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 유류세를 지금보다 더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유류세 인하율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와 관련한 경제 물가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늘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 병력은 18,000명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하는데 이번 야외 기동훈련은 22차례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유의 방패 연습이 북침 훈련이라고 반발하며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제주 전북지사 후보를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희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이 같은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는 문대림, 오영훈, 위성곤 3명의 후보자가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 후보가 경선에 참여합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는 윤희숙 전 의원,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또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경기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신청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후보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은 신청자가 15명에 달하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급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4%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71.73포인트 하락한 5,213.14에 코스닥은 60.36포인트 밀린 1,094.3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3대 지수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가까이 밀렸습니다. 특히 유가는 다시 급등했고 오늘은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1조 원 넘게 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하락세가 우세한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에솔 등 방산과 조선 및 기자재 관련주, 석유화학주의 높은 변동성을 증권주 약세도 두드러집니다. 한편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승이 눈에 띕니다. 오늘 코스닥 입성한 엑스비스는 공모가 대비 4배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94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층의 식생활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무료 급식 현장. 한 달에 2번 나눠주는 도시락과 즉석식품을 받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버거운 노인들의 이용이 부쩍 늘어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肉魚ってのはまず取れないですね。野菜もちろんないです。高いです。高いし。全然買えないです、野菜も。 건강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래대학 연구팀이 7년간의 고령 입원 환자 145만 명을 분석한 결과 저체중 비율이 1%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経済的に困窮されている場合は、そういう食事の質自体がおそらく下がって、低栄養ですとか 부실한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시니어 식당도 생겼습니다. 지자체 보조금과 지역 상점가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무료 급식과 식당은 노인들의 영양 불균형을 막으면서 마음의 건강까지 챙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AI가 로봇 등 물리적 몸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피지컬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란한 무술 동작부터 손에 잡은 호두를 굴리는 섬세한 동작까지 로봇은 이제 사람의 유연함에 뒤지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음료를 판매하고 약국 창고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약을 꺼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가전 공장에서는 휴식도 필요 없이 하루 종일 필요한 부품을 날라다주고 자동차 공장에서는 사람이 하던 조립 작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像我们住宿车间在夏天的温度是非常高的，那现在有了机器人帮忙之后，我们只需要坐在这个有空调的房间里，然后去专心的完成我们的工作就好了。 전문가들은 피지컬 AI의 발달에 맞춰 인류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규범을 정립하고 관련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카오 시내의 한 거리. 알록달록한 색채와 독특한 디자인의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언뜻 보기엔 문화시설 같지만 사실 이곳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압축 폐기물 수거장입니다. 마카오 시정국은 지난 2018년부터 쓰레기 수거시설 미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마카오 전역 130여 곳의 압축 쓰레기통과 35개의 폐기물 처리장이 지역 특색을 담은 디자인으로 탈바꿈됐습니다. 呢條街道上面呢個垃圾桶咁色彩可以吸引到人哋嘅目光啦，增加城市嘅形象，亦都有助提升大家嘅生活品質。 또한 고층 건물에서 길거리로 배출되었던 쓰레기통이 보행을 막았던 불편함까지 해소되고 있습니다. 기능성에 예술적 가치를 더한 시도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느 수영선수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14살 소년 주드힐. 출발 신호와 함께 물살을 가르며 누구보다 빠르게 결승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드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두 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드는 최근 열린 일리노이주 고등학교 수영대회 장애인 부분 4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며 4관왕에 올랐습니다. Amazed that I won this. I didn't think I would win this or be a state champion. Here I am. 주드는 3살 때 잔디깎기 사고로 2발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그의 꿈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한 손이 없는 수영팀 코치에게서 큰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It kind of reminds me, really about myself. I'm just, having one hand. It's never bothered me. If I had the choice to have feet, all of a sudden I would not like that because I have met amazing people in my life and amazing things have happened to me. I like my life. It's good. 두 발이 없어도 당당하게 물살을 가르는 소년의 금빛 질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첫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 스타 김윤지가 한국 여자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패럴림픽 데뷔전에서 4위에 오르며 기대감을 부풀렸던 김윤지. 첫 메달의 꿈을 가득 품은 채 힘차게 도전의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거침없이 달리던 김윤지는 두 번째 사격에서 두 발을 놓쳐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2분 페널티를 받아 5위까지 밀려났지만 주행에 강점이 있는 김윤지의 막판 뒷심이 엄청났습니다. 놀라운 스포트로 경쟁자들을 따라잡았고 마지막 사격을 실수 없이 모두 성공하며 선두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역주를 펼친 김윤지는 38분 00초 1로 결승선을 통과해 생애 첫 패럴림픽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바이애슬론 금메달리스트 그 주인공은 김윤지 선수입니다. 김윤지는 은메달을 따낸 독일의 비커와 포옹을 나눈 뒤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환호했습니다. 김윤지는 8년 만에 동계대회 금메달이자 한국 여자 선수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는 기쁨에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나 금메달 땄어. 제 예상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한국 이제 설상 여자 패럴림픽에도 메달이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미소